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30일 이상 약 처방 절대 조심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무심코 받은 한 달 약 처방, 그것 때문에 보험 가입이 어려워진다. 고지 의무 관련해서 가장 억울한 일이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안타까운 사연들이 좀 많아요. 그 내용도 조금 설명해 보려고 하고 5년 내 중요 고지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투약 관련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병원 갈 때 이거는 꼭 생각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 보험이 잘 가입돼 있나? 보험 준비 철저히 돼 있나? 가서 의사 만나셔서 말씀도 잘 하셔야 되는 거고, 약 지어준다고 할 때도 최대한 기간을 줄여보자, 그런 차원인 거예요. 그럼 30일 이상 받았을 때 어떤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런 것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보험 가입할 때 병력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를 해야 되잖아요. 알릴 의무사항이라고 해서 보험회사랑 우리랑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여기서 속임수가 있으면 나중에 불이익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험금 잘 받으려면 고지 의무도 꼼꼼히 점검하시고 잘 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많죠. 3개월, 1년, 5년 동안 내가 병원을 갔고 치료를 받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고지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49편에 한번 천천히 설명은 다 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를 해보셔도 좋은데, 오늘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은 이 투약 관련한 거예요. 투약, 여기 보면은 투약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약을 구입하지 않았어도 기재해야 합니다 라고 돼 있죠. 내가 약을 사지도 않고 약을 먹지도 않았어도 의사 통해서 처방을 받았으면 그러면 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3개월, 1년짜리는 어떻게 보면 금방 지나가는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5년은 정말 너무너무 긴 시간입니다. 근데 뭐 수술 같은 거 했으면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수술했으니까 고지해야 되고, 수술해야 되는 거 수술 안 할 수도 없잖아요. 7일 이상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치료를 받으셔야죠. 근데 진짜 억울한 거는 꼭 30일 이상 투약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투약을 받았다가 그것 때문에 새로 보험 가입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 내용은 약 한 번 투약받고 5년 동안 따라다닙니다. 5년 동안 보험 가입할 때마다 고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못하면 부담보 생기고 또 할증 생기고 잘못하면 유병자 보험으로 가야 되고 억울하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 30일 이상 투약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매우 좀 주의하자, 그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사 선생님이 약을 이렇게 투약해 준다고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셔든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다. 2주치만 먹어볼게요. 그리고 부족하면 다시 올게요. 형편도 어려워서 좀 줄이고 싶어요. 약이 잘 안 받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셔든 투약 기간을 좀 줄여볼 수 있으면 줄여보고, 부족하면 또 가서 다시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구독자님들 사례들을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습니다. 요거에 걸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별히 이제 건강검진 같은 거 받으러 가서 30일 약 처방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다 읽어드릴 건 아니고 빨간색 침 부분만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일단 실비부터 들어놓으려고 알려주신 대로 하려 했더니 한 달 전에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아서 약 처방을 받은 게 있거든요. 30일. 그러니까 건강검진 가서 간 수치 때문에 약을 30일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고 앞으로 5년 동안 고지 의무로 따라다닙니다. 또 볼게요. 건강검진 한 뒤 과민성 방광 증상으로 딱 한 달만 약 먹어보라 했는데 30일 이상 투약에 걸리는 건가요? 이것만 먹으면 따로 약 먹을 필요는 없다고 했거든요. 투약 일수는 딱 30일로 나와 있네요. 딱 걸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한 달만 약 먹어봐라. 그때 어떻게든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면 좋겠다는 거죠. 한 2주만 먹어보고 다시 올게요. 3주만 먹어보고 다시 올게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질병도 아닌데 그냥 과민성 방광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거 까딱 실수했다가 5년간 고생하신다. 그리고 5년 내에 아토피, 기능성, 위장장애 등으로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치료한 병력이 있다. 여기도 30일 이상 투약 받으신 거죠.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예시 주신 대로 저희 남편이 건강검진하고 역류성 식도염, 고지혈증 약을 처방받아서 한 달 먹었던 적이 있어요. 1년은 지났지만 5년 고지에 걸려서 유유했죠. 역류성 식도염도 그냥 한 달치 지워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꼭 운이 없으려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면서, 근데 12지장 궤양이나 약 60일 처방 정도도 부담보인가요? 울 남편 12지장 궤양 약도 30일 이상 처방 3번. 여기도 약 30일 처방 또 받으셨죠?
며칠 전에 보험 가입했는데 5년 안에 고지사항이 기억이 희미해서 알레르기약 합해서 30일 처방 빠뜨리고 가입했더라고요. 여기도 알레르기약 때문에 30일 처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충 보시면 막 엄청난 질병이라서 꼭 길게 약을 처방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길게 먹어야 되는 거면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쳐도, 꼭 그런 거 아닌데도 이렇게 한 달 이상 약을 처방받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후회하는 경우,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많아서 특별히 이것만 따로 떼서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늘 조심하자. 예전에 설명 한번 드렸죠? 제 아내도 건강검진 갔다가 위내시경 했는데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약을 30일 이상 처방을 받았죠. 그래서 보험 가입하는데 애를 좀 먹었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심하자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투약 일수가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이나 정부24 가시면 1년치 내역은 쉽게 확인이 가능하세요. 제가 50편 영상에 설명드렸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어느 병원 방문했고 그때 투약 일수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 60일 이상 투약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걸리는 거예요. 날짜가 좀 애매하다. 그러면 이 50편 영상 보고 이 두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자세한 게 필요하다. 5년치가 다 필요하다. 그러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던지, 그걸로 파악이 잘 안 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야 돼요. 하셔서 요양급여 내역서 5년치 떼보시는 그것도 방법인데 이게 좀 귀찮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에서 가장 쉬운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투약일수 확인을 좀 하시고요. 고지 의무는 늘 정확하게 이행하셔야 합니다. 보험 계약 전에 알릴 의무죠. 이게 고지 의무가. 그래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 계약이 해지당할 수 있고요. 보장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들게 보험료 5년, 10년, 20년 다 냈는데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일이 있어서 딱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조사해 보니까 고지 의무를 잘못했네요. 이제 그럼 보험료 다 내고 보장도 못 받고 계약도 해지당할 수 있다. 물론 3년, 5년 이상 보험 유지를 했으면 함부로 해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짧은 기간이면 해지도 당할 수 있고 보험금도 못 받을 수 있다. 고지 의무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거만큼은 무조건 꼼꼼하게 정확하게 하라고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이나 건강검진 받기 전에 건강검진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늘 이 내용을 항상 생각을 하자. 의사 선생님 만날 때 내가 조심해야 될 게 없나? 그런 거 체크하셔야 되는 거죠. 가능하면 30일 이내로 처방받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 가기 전에 보험 가입 의무를 꼭 체크하시는 습관을 좀 가지시면 좋아요. 보험 가입이 잘 완료됐으면 약 처방을 길게 받든 하든 아무 상관이 없죠. 보험 가입이 잘 됐으니까. 근데 이제 보험이 좀 미진하거나 향후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 분은 이런 것들 좀 신경 써서 챙기셔야 된다. 사실 고지의 의무가 좀 어렵잖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 주변에 설계사분들도 많으시니까 심사를 많이 넣어보신 분들, 그래서 경험적인 데이터가 축적되신 분들한테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잘 챙겨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구독자님들 다 되시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